네, 옷장에서 시원한 반격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여심저격 시간이고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8월 들어서 생각보다 2차 전지 쪽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셀 3사들 강하게 또 이끌어주고 있고, 오늘은 나머지 리튬이나 양극재, 음극재 이런 쪽도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표님께서 대주전자재료 봐주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일단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관련돼서 대주전자 재료는 예전에 최근 들어서 오래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차세대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단 매출 호재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2분기에도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많죠. 아직 양산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9월, 이제 9월이죠. 9월 달에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돼서 또 정부에서 좀 더 세부 사항이 발표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황화리튬 관련된 소재 또 관련된 이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소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한 2달 정도 거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좋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은 뒤따라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를 그 섹터 안에서도 픽해주신 이유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실리콘2입니다. 오늘 화장품 쪽도 장 초반부터 좀 강했었거든요. 미국에서 물류센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실리콘2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강한 게 수출 데이터 관련한 긍정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쭉 이제 대세 상승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화장품 관련돼서는 수출 데이터 그동안 살짝 꺾여서 우리가 네. 약간 우려감도 있었어요. 이제 네. 화장품 끝났나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8월 수출 데이터가 또 잘 나와줬고 지금 우리 K뷰티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관련된 이슈가 6월 달에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무신사의 K뷰티 관련돼서 또 큰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네. 거기서 중소 브랜드에 대한 홍보 제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K뷰티 관련돼서 카테고리를 따로 또 분류를 하겠다. 그만큼 네. K뷰티 관련돼서 해외 플랫폼 사이트들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노무라 관련돼서 이제 탐방 노트가 또 재개가 됐는데 그 관련된 부분을 보면 목표 주가 71,000원을 제시를 했고요. 미국 시장만큼 앞으로 유럽 연합 쪽도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K뷰티 관련돼서는 지금 성장 초기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돼서 화장품 종목들 좀 추세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물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오늘 수출 데이터 잘 나왔다라는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들어서는 화장품 관련돼서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좋아질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호흡을 길게 화장품 관련주들은 관련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한번 하반기에는 볼만하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센스랩입니다. 최근에 딥페이크 범죄 관련해서 보안주들 계속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14%대 강세 보여줍니다. 지금 사는 건 좀 무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좀 부담되실 네.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또 숙련이 된 투자자다라고 하시면 오늘 수급을 좀 이용해서 뭐 치고 빠지는 전략 취해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분봉으로 이제 단기 전략을 할 때 좀 많이 보는데요. 오늘 5분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따라잡는 건 좀 무리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5분봉 관련돼서 좀 21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은 5호장에 트라이 볼 만한 하지 않나. 이건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딥페이크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형량도 늘어나고요. TF 전담 조직팀까지 신설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관련된 흐름들,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센즈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네. 지금 1,000억을 훌쩍 넘긴 모습이 나와줬고 또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한국 MS와 함께 보안기술 협력을 맺는다는 소식도 나와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돼서 지금 대장주격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빛소프트가 이제 처음에 이제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크게 나왔는데 네. 지금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반 대장주의 흐름이 살짝 꺾였다? 그럼 전체적으로 테마성 종목들의 흐름도 좀 꺾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저는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 전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종목 중에서 탑픽 궁금합니다. 네, 오늘 탑픽은 실리콘2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일단 지난번에도 제가 대형주를 가지고 올 때마다 말씀을 네. 드리는 게 우리가 어차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모아갈 게 아니라 비중을 조금씩 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하반기 더 나중에 연말까지도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같이 좀 흐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수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일단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 5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 부근이었던 3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보실 종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네, 실리콘2 좀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가 3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AS 해볼 종목 2개나 있어요. 8월 20일에 말씀해 주셨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8%가량의 슈팅 이후에 좀 쉬어갑니다. 전략 궁금하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오늘은 좀 주춤한데 목표 주가 35만 원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네, 일단 먼저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깡패인 종목이고 그리고 중국 점포를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 약속을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전히 추세에 대해서는 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0%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남은 물량은 단기 이평선인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오늘 좀 이탈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아직 거래량이 다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포텐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D현대 일렉트릭은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때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비중 확대를 못하고 9%의 상승세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관련돼서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지금 엔비디아 우리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은 좋진 않았던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AI 관련돼서 수요와 투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투자 네. 관련돼서는 HD현대 네. 일렉트릭이 변압기 쪽으로 전 여전히 좋습니다. 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